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학교 의대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아시는 것처럼 일반 학생 면접 전형이나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수능 전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빠듯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은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기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수능 체제가 미반영이 되어지는 일반 학생 면접 전형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건양대학교 전형의 방법과 면접 일자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일반 면접 전형은 모집 인원이 5명인데 면접 일자가 10월 23일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모집 인원이 10명이고 면접일자는 10월 23일이기 때문에 면접일자는 동일해요. 그렇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4일. 1단계 발표 10월 14일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일자가 10월 23일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약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수능 전에 면접 준비를 좀 하기가 어려운, 다시 말하면 1차 합격자 발표 이전에 면접 준비를 진행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매우 높은 교과 성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생들의 상담을 하다 보면 전국에 사실 내신 성적이 1.0인 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 또는 뭐 1.03, 1.04, 1.1 이내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으로 1단계가 합격할 수 있지 않을지 이걸 확신하기 좀 어려운데, 배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대략적으로 5배수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5배수 안에 들어가는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또 뭐 1.0이 되어야 또 1.03이 되어야 1단계로 통과한다고 볼 수 없고, 대략적으로 1.2 이내에 1.1 정도의 성적을 갖추시게 되어진다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접은 2단계에서 면접이 20% 반영하긴 하지만 반영 비율에 비해서 면접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어요. 반영 비율에 비해서 면접은 좀 까다롭다. 면접이 3단계로 맞춰서 첫 번째는 인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또 지성에 대한 면접 시험을 보긴 하는데, 중요한 점은 내신 성적이 대부분 비슷한 정도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얘기죠. 1.0에서 1.1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구간 점수로 반영하다 보면 교과 성적의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면접은 20%라 하더라도 면접의 비중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정도의 교과 성적이라고 한다면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1단계 배수는 5배수, 학생부 교과 100%의 면접이 20%고 1단계에서의 실질 반영률을 보니까 1단계가 61.5%고 면접이 38.5%죠. 보시는 것처럼 면접의 반영 비율이 20%만 되지만 실질 반영률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이 38.5%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구간 점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동점자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큰 학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이나 지역인재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는 전형은 모집 인원이 10명, 10명, 2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면접일자는 2022년 12월 12일이니까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최소한 건양대학교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그 앞에서 여러 대학들의 면접을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면접에 대한 적응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면접의 준비 정도가 또는 면접에 대한 성취도가 매우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또 면접이 되게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건양대학교를 포함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반적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을 보니까 건양대학교, 계명대, 충남대, 충북대, 경상대, 고신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 최저 상위 구간을 봤더니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최저 전형이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3, 과탐 2과목의 절차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 3, 4위에서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분들이 원서를 좀 많이 쓰시게 되냐?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은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건양대학교 교과 성적을 봤더니 1.43 정도가 평균 성적이거든요. 충남대학교가 1.14, 충북대학교가 1.28, 계명대학교가 1.36, 고신대학교가 1.43, 경상대학교가 1.13 정도 되어지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의 교과 성적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좀 낮죠. 그 이유는 바로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은 다소 불리하지만 수능 최저 상위 구간에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건양대에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건양대학교 일반 학생 면접 전형이나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가 미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은 인정이 되어지지만 수능 최저의 도달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구간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 미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양대학교의 경쟁률이 높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양대학교 전년도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지금은 면접 전형인데 일반 학생 면접 전형 같은 경우를 봤더니 전년도에 5명을 선발했는데 진원이 100명이에요. 그렇죠?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의 경쟁률. 등록인원 5명, 교과 성적의 최저는 1.00, 평균 성적이 1.01 정도가 되어지고요. 최저가 1.05 정도 되고 최종 등록자 후보 순위는 1명 정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죠. 결국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경쟁률이 20대 1, 1단계 비해서 5배수, 그럼 1단계가 대략적으로 4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성적대가 1.0에서 1.1 초반대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최고 평균 85%의 커트라인에서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저 점수가 1.05 정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그거보다는 좀 성적이 낮아요. 지역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10명, 지원 인원이 66명이기 때문에 자 경쟁률이 6.6대 1 정도 되겠죠. 그러면 1단계 배수 5배수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성적은 1.0, 평균이 1.17, 85%가 1.43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쭉 확대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어찌 보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성적을 분포를 보게 되어지니까 자, 지역인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점수 구간을 보니까 1.1 정도의 성적대가 가장 많고 하위 구간으로 갔더니 이 정도의 구간에서 보네요. 1.1 후반 정도의 성적대에서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일반 학생 면접 전형은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1.0에서 1.1 초반, 1.05 정도에서 합격생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학생들이 전년도의 교과 성적을 보고 원서를 쓰고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점수 구간이 크게 확대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건양대학교는 면접이 3가지 형태의 면접을 보도록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 학생 전형, 면접 전형, 지역인재 면접 전형에서 인성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면접이 있고 세 번째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면접 3단계로 나눠서 면접을 보게 되고 결국은 MMI 형식의 면접 3개의 방에서 약 10분 정도씩 면접을 본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성 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형태의 의대 MMI 형식의 면접을 보고 있거든요. 자, 당신은 동네 개원한 내과 의사이다. 85세 남자 환자는 증상과 내시경 검사상 위암이 의심되어지나 정확한 수술과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는 대학병원에서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환자에게 4번 설명하였지만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만 낫게 해달라 하면서 대학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3개월째 홀로 방문하여 약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질문이 나오죠. 당신은 대학병원 진료를 계속 권고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대학병원 권고를 계속 권고하겠습니까? 당신이 병원에서 증상에 대한 치유를 유지하겠습니까? 선택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학병원에 대한 진료를 권고하겠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당신의 병원에서 증상에 대한 치유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고요. 추가 질문으로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낸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추가 질문이 주어집니다. 어떤 추가 질문이냐면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하겠다는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를 대형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결정한 의사를 설득해 보세요 라고 했고요. 계속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내겠다는 의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하겠다는 의사를 설득해보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단지 이제 상황 면접이 주어지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솔직하게 또 논리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진 관점에서 의사소통을 전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평가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은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로서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 모습을 이룰 수 있는 본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주어졌어요. 이런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질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깊이가 있거나 아니면 질문 내용의 숙지가 어려운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답변과 얼마나 차별화되어지고 그 차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구술 발표하는 훈련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동일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자꾸 구술하고 발표하는 훈련들을 하다 보면 글의 논리, 말의 논리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공적합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시된 자료를 자료와 근거가 제시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제시된 자료를 근거하여 질환 X가 중추신경계 질환인지 말초신경계 질환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또 두 번째는 질환 X의 원인 및 발명 기전을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질환 X의 치료 전략을 한번 설명해봐라 라고 해서 전공적합성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교과가 다루는 신경계의 구성과 중추신경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점의 기준은 지문에 대한 이해도 또는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 발표력 등을 묻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세 개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 다음에 인성이나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이라든가 통찰력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양대학교는 면접의 중요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들도 지원하는 학생들의 점수대가 대부분 비슷하다는 얘기죠. 교과 성적이 대부분 1.0에서 1.0대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1.3에서 1.4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교과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대학에서 면접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건양대학교 면접 특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일반 학생 면접, 지역인재 면접 전형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4일, 그 다음에 면접일이 10월 22일이에요. 첫 번째는 1단계 합격자 발표 관계없이 미리 면접 준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아마 수능에 대한 준비를 같이 병행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내서 학원까지 오기가 어렵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줌을 이용해서 화상으로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좋고요. 두 번째는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면접을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서의 수업은
10월 19일, 20일, 21일 4시간씩 3일 12시간 수업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 이 수업을 듣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약하시고 1단계 합격자 발표하시면 수업 확정되시고 혹시나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되는데 잘 안 돼서 면접을 안 듣게 됐다라고 하시면 예약금을 환불해 드리거나 다른 대학으로 예약을 변경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건양대학교 마찬가지로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전형들,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최저 전형은 10월 22일에 1단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12월 10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예약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면접은 논술과 좀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 논술을 한 번에 20명, 30명 많은 학생을 두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을 다룸으로 여유가 있는데 면접고사 같은 경우는 직접 학생이 구술하고 발표하는 훈련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한 반에 보통 6명 정도를 기준해서 반을 짜다 보니 강의실 또는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약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건양대학교 반, 이 반을 사실 여러 개 반을 못합니다. 보통 한 대학당 운영할 수 있는 반들이 2개 반 내지 3개 반 정도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인원을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미리 예약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최저 또는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고 1차 합격자 발표 여부에 따라서 면접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또 지방에 계시거나 아니면 학원과 거리가 좀 멀거나 아니면 수능 준비 때문에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대1 줌을 이용해서 화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면접 준비 철저히 하시게 되어질 것 같고요. 자, 남은 과정 동안에 일단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능을 잘 보셔야 되고 올해 수능이 작년만큼 또 어려운 수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것보단 어찌 보면 학생들끼리 학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수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준비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수능 준비 잘해서 수능 최저 충족한다 라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거든요. 수능 최저라는 건 말 그대로 자격고사죠. 자격고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자격고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면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씩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가서 임박해서 준비하시게 되어지면 사실 준비가 빠듯합니다. 면접이라는 게 1단계 합격하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4시간씩 3일 12시간 준비하면 물론 당연히 효과적으로 준비가 되어지긴 하겠지만 항상 그래요. 준비하다 보면 그 안에서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겠죠. 부족한 점들이 드러난 걸 완전히 해소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상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로 면접장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해서 화상이나 줌을 이용해서 차분히 준비하시면 나중에 효과적으로 면접을 좀 더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정말 경쟁률도 높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의학기관에 꿈을 꾸고 있고 건양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가 안 되는데 내신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점. 두 번째는 내신 성적은 다소 불리하지만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사실 되게 높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선호도도 높은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 준비도 조금 더 빠듯하게 열심히 잘 준비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학교 의대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